안녕하세요. 카카오 비즈보드 교육을 하게 된 퍼포먼스 마케팅 2팀 김다정입니다. 이전 시간에 카카오 모먼트 비즈보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카카오 모먼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이 광고를 집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타겟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짓고 시작해야 됩니다. 해당 부분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광고를 집행하게 되면 무작정 광고비만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목적과 타겟이 나와야 실제로 광고를 집행할 때 노출 위치나 타겟팅 설정, 소재 등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집행 전에 꼭 고민하시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즈보드 광고를 생성하게 되면 가장 먼저 광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환은 말 그대로 구매, 앱 설치와 같은 전환을 유도하는 캠페인입니다. 픽셀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환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게 노출시키는 광고죠. 전환 캠페인 역시 제가 원하는 연령이나 성별 같은 타겟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방문은 우리가 아는 트래픽 캠페인으로 설정한 랜딩으로 트래픽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다음으로 도달 같은 경우는 제품이나 서비스 홍보같이 많은 유저에게 노출이 필요한 브랜드에게 적합한 광고이며, 조회는 말 그대로 영상 홍보 진행 시에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입니다. 카카오 모먼트의 경우에는 조회의 기준을 3초로 보고 있으니 해당 기준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전환이나 트래픽 캠페인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매와 앱 설치와 같은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계시는 전환 캠페인입니다. 해당 캠페인 최적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픽셀 데이터입니다. 픽셀이랑 카카오 전환 추적 서비스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구매, 회원가입, 앱 설치와 같은 이벤트 값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픽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합한 사용자를 선별하여 리타게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모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자 예상도를 높이고 캠페인 학습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전환 픽셀부터 일단 설치해 주시는 것부터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픽셀을 내 비즈니스 홈페이지 혹은 앱에 설치를 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플랫폼이 알아서 내 광고의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유저에게 광고를 노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의 경우 웬만하면 모든 항목 설치 그리고 수집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적화를 위한 권장 이벤트 항목이 있다면 우선 커머스 업종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구매, 장바구니 데이터는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카카오톡을 통해서 회원 가입, 쿠폰 정보와 같은 알림톡을 발송을 하고 계신다면 카카오 서비스 연동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 가능합니다. 해당 데이터의 경우에는 명확한 사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픽셀로 잡을 수 없었던 전환에 대한 데이터를 더 잘 쌓을 수 있고 놓칠 수 있었던 정보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요즘 카카오 채널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이 데이터 또한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타겟팅을 하는데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트래픽 캠페인입니다. 캠페인을 생성하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잡지 하고 초반에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보통 최소 1예산 5만 원 이상을 설정을 해주셔야 광고가 원활하게 노출이 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미설정 부분이 있는데 미설정 시 의도치 않게 광고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설정해 두시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캠페인 이름은 자유롭게 작성을 해주시되 기본적으로는 광고 유형, 트래픽, 전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생성 날짜 이 정도 기입을 해주시면은 알아보기 편하답니다. 트래픽 캠페인 역시 픽셀 활용이 가능하므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가 있으시다면 픽셀 설치는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추가 설정, 카테고리의 경우 관심사별로 타겟의 모수를 모아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건강식품 관련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하는 건강, 스포츠 이런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으시겠죠? 즉 광고의 목적에 따라서 지역, 계제지면, 성별, 연령, 관심사 등등 이런 세밀하게 타겟팅을 설정을 해서 그룹핑 작업을
일단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비즈보드의 경우에는 모바일로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가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불특정을 다수로 설정을 하기보다는 내가 타겟을 결정을 하여서 설정을 해주는 것이 조금 더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저는 남성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시뮬레이션으로 성별과 나이를 설정해 봤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30대에서 40대 중반 남성 위주로 타겟을 하고 국내 거주자 전체 대상을 하며 특정 시나 도, 시군구 타겟이 필요할 경우는 체크를 해서 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테일한 그룹핑으로 A/B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시면은 우리 광고에 반응을 보이는 타겟을 찾고 해당 타겟의 예산을 푸시는 것이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겠죠. 마찬가지로 소재를 운영할 때 하나의 소재를 운영하기보다는 여러 개의 소재를 A/B 테스트 진행하면서 나한테 효율적인 소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비즈보드의 경우에는 다른 DA 광고보다 소재를 만드는 작업이 엄청 간편하기 때문에 다양한 소재를 처음에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 성과가 좋은 소재를 골라내는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CTR 1% 미만의 소재는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나만의 기준을 정해서 일정 기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소재는 오프하고 다른 소재로 변경하는 작업을 한 일주일, 2주 단위로 기간을 정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보드 배너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보드는 총 4가지 유형의 배너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광고 목적에 따라서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 제작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카카오 모먼트의 경우에는 사실 일반 네트워크 배너 광고에 비해서 심사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유의해서 소재 제작을 해주셔야 돼요. 소재 세팅 시에 주의하실 많은 사항들 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반려사항의 공통 사유는 사용자들이 보기에 가독성이 좋지 않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경우에 카카오는 광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소재라고 해서 반려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첫 번째로 폰트나 폰트 사이즈, 자간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시는 것은 소재 반려의 사유입니다. 또한 카피 문구의 최소 길이도 지켜주셔야 하는데요. 소재 유형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정해져 있는 최소 길이를 지켜서 소재를 제작을 해주셔야지 광고 노출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피 문구와 이미지가 겹쳐서는 안 되며 메인 카피, 서브 카피의 동일 문구 기재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중복된 단어를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예전에 어떤 광고주가 배너를 눈에 띄게 하고 싶다고 카피 문구를 대박 할인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주신 적이 있었는데 물론 눈에는 띌 수 있겠지만 이런 소재를 사용하게 되면 가독성적인 측면이나 광고의 신뢰도 자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도 하고 이런 소재는 사실 제안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이 좋은 소재의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고객의 방문을 유도를 하고자 한다면 타임특과 오늘 종료 같은 후킹 문구를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연령층을 타겟으로 도달하여 높은 광고 효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시는 예정이신 분들은 어떻게 홍보할지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신규 브랜드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객 유입을 위해서 100원 홍보 이벤트 혹은 무료 샘플 키트 증정과 같은 이벤트를 진행을 해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전환율을 목표로 하신다면 세일 기간을 주력으로 해서 할인율이나 1+1과 같은 소재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비즈보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로 한번 교육을 해보았는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